자, 이제 셋째 시간입니다.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자, 29페이지고요. 논점 33번입니다. 자, 법정지상권 이 안에는 우리 시험에서 정리할 법정지상권 총 3가지가 일단 나오긴 나와요. 3가지가 이 법정지상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상권. 요게 305조 법정지상권도 있고 305조 그리고 366조 법정지상권도 있고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305조는 어차피 쩔이라 그랬고요. 쩔이는 좀 빠지시고 빠지고 자 366조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2가지 요 2개를 정리하면 돼요. 2개. 자 근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자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366조는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 경매죠. 저당권 실행이죠. 경매가 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있고 압류권자, 채권자들도 경매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 저당권자에 의한 경매 실행일 때 그때가 366조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사유가 다양합니다. 매매 기타 사유죠.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을 때 이때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366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을 통해서 다르게 정할 수 없어요. 강행 규정임에 반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요. 자, 우리 책에서는 먼저 지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부터 나와 있죠. 자, 성립 요건부터 확인을 하세요.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된다. 자, 처분 당시 동일 소유자. 자, 두 번째요. 매매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죠. 원래는 같았죠? 근데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배제 특약은 없을 것.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규정 때문에 이게 무슨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임의 규정. 자, 밑에 2번하고 3번에 보시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판례가 있고 밑에 3번은 성립하지 않는 판례죠. 이렇게 판례를 잘 분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성립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1번부터 성립하는 판례 1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증여했죠. 자, 근데 구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거예요. 뭐만 증여? 토지만 증여하기로 한 거죠. 토지만.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있었어요. 이거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여기서 토지를 하는 거죠. 을한테 토지를 증여. 자, 토지 줄게 증여. 자,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증여. 단독행위죠, 그죠?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자,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자, 증여는 계약입니다. 갑이 준다 그래도 을이 안 받으면 성립 안 돼요. 네? 받는다고 해야 돼요. 계약입니다, 계약. 갑이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고 을이 받기로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증여 계약을 하면서 여기다 특약을 넣은 거예요. 야, 이 건물 어떡할래, 건물? 이 건물 어떡할 거냐? 아니, 어차피 건물 있으면 난 땅을 쓰지도 못하잖아. 야, 건물 철거하자. 자, 건물을 뭐 하기로? 철거하기로 한 거죠. 철거하기로. 자,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 들어갔으면은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건물주 갑이 특약 들어갔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을 한다 못한다? 취득을 못하는 거죠. 못하죠. 왜 취득을 못해요? 배제 특약 들어갔으니까. 근데 철거하되 야, 철거하기로 하자. 근데 다시 짓기로 하자.
자, 다시 난 다시 지을 거다. 난 다시 신축할 거야. 기존의 구건물은 철거할 거야. 근데 토지만 너한테 소유권 넘길 거고 나는 건물을 새로 지을 거야. 라고 특약 넣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알겠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합의된 거죠. 그러면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기로 하되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는 건 이렇게 특약이 들어갔다는 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에요? 배제 특약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취득하는 거죠. 취득하는 거죠. 그게 지금 1번이에요.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 자, 두 번째,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인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네요. 허가 안 받은 건물 이런 거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이 다 성립하죠. 뭐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요건을 갖췄다면 성립합니다. 3번, 공유대지에다가 건물 소유하다가 대지를 분할하게 된 거예요. 분할 사건이에요. 분할 사건. 자, 토지가 있었고 토지가 갑을 병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삼형제가 토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공유를. 세 명이서 같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얘가 막내죠. 병이 막내. 병이 막내예요. 막내. 뭐 어차피 형들은 바쁘니까 그리고 형들은 살지도 않으니까 갑하고 오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막내가 여기 살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죠. 동의 받고요, 동의 안 받고요? 동의 안 받고 그냥 지은 거죠. 그럼 이 건물 병 거죠. 공유 대지, 공유 토지 위에다 건물 짓는 거 무슨 행위죠? 처분행위예요. 자, 다시 한번 공유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건 처분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법정지상권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공유 얘기를 하냐? 원래 그런 거예요. 민법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막내가 지금 형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건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하시라고. 예? 동의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근데 막내가 너무 귀여워요. 막내가 귀여워요. 귀엽게 생겼죠. 그러면 철거 청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귀여우니까. 철거 청구 할 수도 있겠지만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철거 청구 안 했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한 거예요. 분할하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첫째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자. 첫째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그러면 첫째 갑이 을병한테 그 지분을 매수했겠죠? 이런 분할을 무슨 분할이라 그래요? 자, 이런 분할을 가격 배상 분할이라 그러죠. 가격 배상 분할 방법. 왜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죠, 느낌이? 그죠?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 자, 이거를 뭐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겠고 현물 분할. 아니면 대금 분할할 수도 있겠지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야, 네 지분 내가 살게. 네 지분도 내가 살게. 이게 지분을 다 매수해가지고 단독으로 소유하는 그런 분할 형태가 가격배상 분할 방법이에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도 했죠. 근데 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누구 건물? 병거 건물 있죠. 분할을 했다는 건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는 건 공유자 전원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전원 참석을 전제로 합니다. 공유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분할이 되는 거, 분할이 안 되는 거. 분할 안 돼요. 근데 분할 무사히 협의했고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됐다는 거는 전원 참석이 됐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할 절차에서 분할 절차 밟으면서 야, 막내가 지은 저 건물을 철거한 해 만에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원이 참석한 분할 절차에서 막내가 지었던 저 건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
건물을 부시자는 거 건물 인정해주겠다는 거. 인정해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분할 절차 거치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는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공유대지에서 한 사람이 건물 지었고 분할로 인해서 지금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런 경우에 저 건물주 변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대지 분할입니다. 분할. 분할자를 잘 봐두세요. 분할 사건이에요. 분할. 자, 밑으로 3번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판례죠. 자, 첫 번째 대지상에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 매수. 자, 토지 갚고 건물 갚고. 이 상태에서 건물을 을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매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동일인이었다가 얘가 이 건물을 딱 취득을 하는 그 시점에서 을이 뭐를 취득할 수 있어요? 네, 지상권 취득하는 거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을이. 네, 같았다가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자, 근데 을은 지상권 취득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갑을 찾아가서 대지에 대해서 뭐를 체결했다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는 거예요. 굳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토지를 임차인으로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땅은 임차인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취득할 수 있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포기한 걸로 본다. 포기한 걸로. 2번 환매죠. 환매. 환매가 격려된 나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고 환매권 행사가 됐다. 자, 그러면 환매라는 건 팔았다가 도로 되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토지 돌려줄 때 환매 특약 당시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건물 짓고 돌려줘야 돼요?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대로 돌려줘야지, 이 양반은. 근데 건물 지었던 거죠. 따라서 지상권 인정 못 받습니다. 그대로 줘야 되니까요. 자,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 이 함께 매도 사건 제일 많이 나왔던 판례죠, 이거. 자, 토지가 값고 건물도 값고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갑이요. 건물을 을한테 팔고 토지도 함께 을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매도라는 거예요? 함께 매도, 그렇죠? 함께 매도라는 거죠. 함께 매도. 그래서 함께 매도 사건이에요. 같이 판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체결,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자,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이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지만 아직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럴 만한 사정이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토지 대금도 주고 건물 대금도 다 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전 등기를 못 받은 거죠,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그럼 갑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빨리 보존 등기하고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겠죠? 근데 갑이 갑자기 말 바꾸는 거죠. 야,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니까 지금 현재 매매를 원인으로 달라진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면서 나 건물 안 넘길래. 나는 지상권 취득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갑은 지금 을한테 지상권 주장을 할 때가 아니죠. 갑은 을한테 뭐 해줘야 돼요? 너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지, 이 양반아. 지상권 주장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판사님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형식상의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지상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와 함께 매도했을 때 비록 이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격려가 되고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가 격려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대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됐죠. 그렇다고 해도 토지 매수자가 건물 처분권까지 같이 얻은 경우 이 매도인, 저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번 공유 토지 위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고 건물을 신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현재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 토지가 있을 때, 자, 갑, 을, 병이 있고 각 3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을 때,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공유 토지 위에다가 건물 신축하는 건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 행위라고요. 그럼 무슨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병을 왕따시키고, 야, 얘를 왕따시키고, 병 왕따예요. 왕따시키고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짝짝쿵. 자, 둘이서 짝짝쿵을 해가지고, 즉 이 둘이 합치면 3분의 2니까 과반수죠. 야, 우리 합치면 과반수니까 우리 둘이서 건물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어진 이 건물은 전원의 동의가 들어간 건물이 아니라 과반수 동의만 들어간 건물이죠. 그럼 이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얘가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철거해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우리가 정규 수업 때 다루지 않았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추가적으로요. 이 성립하는 판례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판례, 공유대지 분할 관련된 거, 분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는 판례에서 동그라미 4번, 공유대지에 대해서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만 가지고 건물 신축한 거. 둘 다 공유죠. 이거 정규 수업 때 안 다뤘던 거예요. 자,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지었고 그 토지가 결국 분할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가 분할됐다는 것은 전원이 참석했다는 것이고 이 토지 위 건물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는 인정해 주겠다죠. 자, 그래서 분할 판례 같은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성립하는 거야. 자, 근데 공유대지에서 과반수 지분만 가지고 과반수 동의만 얻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저 경우는 전원의 동의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되고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이제 이어서 366조로 가죠. 366조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저당물의 경매입니다. 경매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죠. 네. 네, 모의고사죠? 화이팅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내일 술 드세요. 내일 모의고사 끝나고 드세요. 오늘 마시면 망합니다. 네, 모의고사가 망하죠. 그죠? 네. 자,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예요. 둘 다 동일 소유자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 맞는 거죠? 동일 소유자. 자, 이때 저당권이 실행되면, 여기서 경매를 실행하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누군가 경락받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병이고 건물주는 갑이죠.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졌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건물주 갑이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36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갑은 지상권을 취득을 이미 하였고, 다만 지료는 갖다 내셔야죠. 병한테 지료 내야 돼요. 네, 지료 내야죠.
자, 동그라미 2번 잘 봐두세요. 판단 기준이요.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죠. 예, 어떤 판례를 가지고 와도 요 판단 기준만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은 성립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5번에 보시면은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판례. 자, 6번 같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판례죠. 판례를 역시 잘 분류하시면 돼요. 자, 성립하는 판례부터 1번.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도 법정지상권은 문제 없어요. 성립합니다. 2번.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 건물이 건축 중이었네요. 건축 중이었어요. 건축했어요, 안 했어요? 건축 안 했죠. 완성은 안 됐죠. 자, 근데 건물의 규모나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럼 건물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인정해주죠.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성립해야 안 해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네, 성립한다. 3번이요. 설정 당시 동일인이면 족합니다. 나중에 그 후에 저당권 실행 전에 소유자 변동이 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자,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자, 토지가 갑거고요. 그리고 건물 갑거. 요 상태, 요 상태. 자, 이 상태에서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럼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요. 갑이 건물을 판 거예요. 매매로만 팔린 거죠. 건물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지금 달라진 거죠. 그럼 병이 뭐를 취득해요? 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병이 취득을 해버리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설정돼 있었던 저당권이 실행된 겁니다. 경매. 그리고 이 토지를 경락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과 366조의 성립요건 두 가지 다 갖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경매 실행 전까지 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저 정이 토지를 경락받는 순간에는 기존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없어지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병이 취득하게 되죠. 두 가지 섞인 거예요. 둘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에? 관습법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 후에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366조는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 성립하는 거죠.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으면요. 자, 4번이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건물 철거하고 재건축했네요. 그럼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해요? 왜 성립해요? 이거 성립하는 판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자, 왜 성립하는 거예요? 자, 첫째 줄 잘 보시면요. 건물이 있는 토지. 에?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동일 소유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물이 철거, 재건축, 신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다면은 문제 없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2번 판례. 죄송합니다. 내려가서 6번. 성립하지 않는 판례들 보죠. 자,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한다는 승낙을 얻었죠. 근데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죠. 법정지상권이. 1번 판례는 왜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예, 건물이 없는 토지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나대지였던 거죠. 그럼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가 아니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는데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 받으시고 건물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죠. 네,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 자, 토지가 있고 토지 값거 건물이 있다. 건물도 값거. 이 상태에서 갑이요. 건물을 을한테 팔고 토지도 을한테 팔고 요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토지, 대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격려됐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 됐다고 안 됐다고? 아직 안 됐다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급했던 을이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이 대지에 대해서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해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저당권 실행 경매가 들어갔고 경락을 받으셨다. 이랬을 때 건물주가 366조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냐?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왜 취득 못하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는 누구 거였고? 네? 토지 누구 거였고? 토지 을 거, 그죠? 토지 을 거. 자, 건물은 누구 거? 건물은 갑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가 아니어서요. 3번 판례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 저당이 설정됐고 그 후에 지상 건물 철거됐고 새롭게 건물 신축됐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경매로 인해서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거 왜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네? 지금 3번에서 말하는 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이에요. 3번 판례가. 3번 이것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죠. 이렇게. 토지가 값고 건물이 값고 이렇게. 근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동저당 잡았다고요. 공동저당을. 예, 공동저당을 잡으셨다. 요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 건물이 철거됐고 이 건물이 다시 또 지어졌고 그 이후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경락을 받으신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냐를 봐야 되는 거죠. 동일 소유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에? 이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무슨 색깔 건물? 에? 하얀 색깔 건물이 있었죠. 그 건물 누구 거였어요? 갑 거잖아요. 그럼 성립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이유 없음. 이유 없다 그랬어요. 이유 없다. 에?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건요? 366조 판례 중에서 이 공동저당이 나오면 이건 이유가 없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해요.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죠. 아니 어떻게 이유가 없을 수가 있냐. 아니 판결문에 저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예, 이유 적어놨죠. 판사님 이유를 적어놨어요. 근데 같지도 않은 이유라고요. 이상한 이유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외계인이라고요. 그분이요. 그래서 외계인 판례라고요. 외계인 판례. 정상적이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이. 그죠? 외계인이라는 거죠. 외계인. 외계인들이 있어요. 잘 보면 외계인들이 있어요. 네. 그 대리 파트에서 그 대리 행위 하자 보면은 뭐 본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사정과 관련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조문에. 에?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부지.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부지. 에?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이 지자가 알지자 써가지고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이라고 쓰죠. 선이 같은 말로 몰랐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부지를 그 땅 그거 부지 아니 그 왜 나오냐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 부지가 그 땅 그 부지 그거 아니야 부지 그거 아니냐고 결혼 시간에 하는 거.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자 추가해놔. 여기다 한자 추가해놔. 이렇게 해서 한자 추가하는 거죠. 한자 이렇게 예? 부지에 예? 진짜 이렇게 한자 이렇게 추가해 놓는 거죠. 예? 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외계인들의 그런 분들이. 예? 그러니까 바로 이 판례도 그런 판례라는 거죠. 이상한 판례. 그런 분도 진짜 있어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작년에. 예, 괜찮습니다. 그분 합격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꼭 합격은 해요 보면은. 그런 분들 꼭 합격은 해요 보면. 자 7번 내려가자. 자, 법정지상권 성립되고 나서 건물이 양도됐을 때. 자 사례 보세요. 갑소유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건물만 을한테 처분. 자 건물주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둘 다 갑거였죠. 근데 여기서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는 거죠. 처분. 자 그러니까 결국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건물주 을이 뭐를 취득해요? 네? 무슨 법정지상권? 네, 관습법상이죠. 맞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려보죠. 법정지상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7번 요즘 하고 있는 거 요거.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자, 둘 다 갑거였어요. 둘 다 갑거. 자, 근데 여기서 갑이 건물만 을한테 파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럼 건물 소유권만 을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을이 일단 뭐를 취득? 네? 동일했다가 매매 원인으로 달라졌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이죠. 을이 지상권자로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자, 지금은 동일했다가 매매로 달라진 거니까 요건 갖춘 거죠. 지상권자로 등기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여기서 을이 양도를 했는데 지금 건물만 양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물 양수인 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했는데 지상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다. 을하고 병 간의 사이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경료됐지만 지상권 이전 등기 했다고 안 했다고? 아직 안 했다고. 을과 병 간의 건물 계약 속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뭐도 같이 넘기는 걸로 지상권 양도 포함되어 있죠. 자, 하지만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이전 등기 받으셔야 되죠.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자,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고? 네, 갑이 토지 소유자. 그죠? 자, 그리고 건물주가 누구고? 건물주. 병이 건물주죠. 그리고 누가 지상권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을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자 을. 1번부터 건물 양수인은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네? 관습법정상이 아니죠. 관습법상이라고 해야 되죠. 아, 드디어 첫 번째 오타를 찾았어요. 관습법상입니다. 정 지우세요. 정. 그럼 여기서 건물 양수인 누구죠? 네, 맞습니다. 을을 말하는 거예요. 을을. 네?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던 을, 이 양수인.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만약에 갑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도 을은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지상권자로 등기는 안 했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지상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2번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건물 매매계약 말하는 거예요.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속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3번. 매매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지금 이 3번에서 말하는 건물 양수인은 누구 말하는 거죠? 병이죠, 병. 등기에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건물 양수인 병은 토지 소유자 갑과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에게 직접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려면은 을을 뭐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자 을을 대위해서 요렇게 설정 등기를 청구하셔야죠. 그리고 지상권자로 을이 등기하면 이 을 상대로 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어도 장차 지상권자가 될 사람이죠. 이 병이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은 장차 지상권 될 지위에 서 있는 이 병 상대로 해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신의 측에 반합니다. 철거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갑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 가지고 오라고. 토지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5번이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료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번 논점으로 가죠.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이 일괄 경매 청구권하고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잘 비교해둬야 돼요.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동일 소유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일괄 경매권은 좀 다르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일단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 자, 그럼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돼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 지은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고 그 다음에 갑이 건물 지은 거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는 동일 소유자가 아니었죠. 그러면 저당권이 나중에 실행됐고 경락받을 때 건물주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유지시키려면 야, 네가 경매 신청을 할 때 토지만 경매 신청하지 말고 건물도 같이 경매 신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경매? 일괄 경매라고 하죠. 일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일괄 경매권입니다. 일괄 경매권 가능하려면은 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그때 그 당시, 경매 신청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어야 하죠. 그래 일괄 경매권 가능하죠. 신청 시 동일 소유자. 자, 따라서 토지가 있었고 토지가 갑 거였고 갑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죠. 법정지상권 안 되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 들어온 이후에 지상권자가 들어왔어요. 지상권자 병이 들어왔고 지상권자 병이 여기다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병 거죠. 이런 상태라면은 이 저당권자 병이 경매를 신청할 때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토지 소유자가 누구고 건물주가 누구고? 예? 그럼 동일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저당권자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 경매 신청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병이 건물을 갑한테 팔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건물주가 원래는 병이었지만 이걸 갑이 샀으면 이제는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된 거죠. 저런 경우라면은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없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당권자는 일괄에서 경매는 신청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저당은 건물 저당, 토지 저당. 토지 저당이죠, 토지 저당. 그러니까 을은 지금 토지를 저당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저당 잡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때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이고 토지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건물은 토지에 합쳐지는 거, 안 합쳐지는 거? 안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건 토지의 부합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안 미친다고요. 건물에 안 미치니까. 물론 365조를 통해서 이 일괄 경매 제도를 통해서 요건을 갖췄다면은 토지 건물 경매 신청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선 변제 받을 때는 너는 어디까지나 토지 저당권자잖아.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근데 건물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효력이 미치니까 안 미치니까. 안 미쳐요, 안 미쳐. 자, 성립 확인하세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경매 신청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합니다. 2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설정자가 건물 신축해서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설정자가 일단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여기까지는 동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예. 자, 그려보죠. 뭔 소리죠, 갑자기? 누구의 범인 나오세요? 네? 자, 그러니까 설정자가 일단 건물을 지은 거죠. 자,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자, 토지가 갑거. 갑소유 토지의 을이 저당권. 그럼 갑이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지금. 그 저당권 설정자가 뭐 하셨다고요? 건물 지었다고요. 건물 갑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동일 소유자가 되니까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장 계속 보시면요. 신축했는데 제3자한테 파셨다고요. 근데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해버리셨다. 이러면 동일 소유자가 아니게 되니까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3번, 토지의 용의권자가 건물을 신축했고 설정자가 건물을 매수했다. 토지의 이런 용의권자가 건물을 신축했고 그 건물을 누가 매수하였다? 네, 저당권 누가 매수했다? 설정자가 매수했다. 설정자가. 거기 갑이라고 돼 있습니까? 갑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자, 저당권 설정자가 매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설정자가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효과 확인하세요. 효과. 토지 저당이라서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만 경매할지 토지 건물 일괄 경매할지는 저당권자 자유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근저당, 공동저당 좀 쉬었다가 이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